이거 못하시는 분이 진짜 많아요. 이 호흡은 절대 참으면 안 돼요. 음파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접영할 때 고관절을 기준으로 몸이 기역자로 살짝 꺾이는 것 같습니다. 이건 선천적인 거라 고치기 힘든 걸까요? 이번에 싱가포르 마스터즈 대회 준비 중인데 영상 보시고 피드백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혀 문제가 될 정도로 꺾이지는 않고 네. 허벅지 업킥이 조금 부족한 게 있고, 한 가지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은 밀면서 몸이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때 살짝 밑으로 가는 동작이 있거든요. 네. 좀 더 앞으로 더 전진시키기만 한다면은 충분히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마지막에 피니시 하이엘보 세울 때 있잖아요. 그때 팔꿈치가 살짝 무너지거든요. 아. 예, 그대로 잡은 다음에 밀지 않고 잡고 무너져서 밀죠. 그렇죠. 일단 첫 번째, 하이엘보에서 팔꿈치가 떨어진다. 팔꿈치가 떨어지는 것만 고치셔도 되고요. 기역자 되는 거 괜찮아요. 본인한테는 기역자 된다고 들지만 가슴 누르기를 잘하고 계시는 영상이에요. 예, 그래서 별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반 수영인으로 강습 중인 수영장에서 50m 마스터즈 대회 준비 중입니다. 대표 선수들 뉴스를 접하니 기록에서 스타트 반응 속도 기록, 즉 리액션 타임도 포함되어 있는 기사를 보니 질문이 생겼어요. 자동차 경기에서 리액션 타임은 0.5초, 0.6초 기준으로 플라잉 스타트로 간주되어 부정 출발인데 이 또한 신호등 색깔로 초록불 잠등 후 반응 시간으로 측정되는 걸로 아는데 수영 경기는 출발 신호를 소리로만 측정하는 듯한데 부저음이 얼핏 2번 같았습니다. 부저음이 몇 번인지, 부저음 횟수, 부저음 간격, 리액션 타임을 알고 싶습니다. 요거는 잘못 아신 것 같아요. 한 번이에요. 아, 예, 무조건 한 번이지, 만약에 2번을 하셨다면은 다른 소리하고 겹쳐서 들으셨던가. 네. 그래서 매너가 있죠. 테니스하고 수영하고 공통점 중에 한 가지가 네. 서브할 때 조용히 해야 되고 스타트할 때 조용히 해주는 게 맞아요. 이 매너예요, 수영장에서. 네네. 근데 가끔 가다가 너무 열성적으로 응원하신 분들이 스타트 때 올라가서 누구 화이팅 하는데 그거는 상당히 안 좋은 매너예요. 그러니까 시합을 가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언제부터 조용히 해야 되냐, 삑 하면서 이제 선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때부터는 모든 관중들이 이제 조용히 해주는 게 있었는데 무조건 한 번이에요. 네. 한 번이기 때문에 잘못 아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스터즈 대회를 다니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접영을 잘하고 싶은데 대시를 하면 뭔가 나아가는 느낌보다 첨벙대는 느낌이에요. 손 엔트리와 입스킥을 같이 찬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엉덩이도 안 떠오르고 입스킥이 빠르니까 나아가는 느낌보다 첨벙대는 느낌인데 아무리 한팔 접영을 많이 해도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한팔 접영할 때는 타이밍이 맞는데 대시하면 또 급해지더라고요. 천천히 하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영상은 파란색 시합복 입은 사람이 저입니다. 코치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일단은 잘하시네요. 되게 잘하시는데 한 가지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접역킥을 찬 다음에 우리 업킥이라고 하죠. 네. 예, 업킥이 전혀 안 되고 다시 접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엉덩이는 올라온 것처럼 보여도 이 햄스트링에 해당되는 여기가 찬 다음에 이렇게 같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네.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얘가 올라오지 않고 그냥 여기서 찬 다음에 업킥을 차버리니까 얘가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동작이 나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네. 한 번에 탁 넘어가지 않고 네. 뭔가 이렇게 따닥거리거든요. 오히려 킥을 안 차는 게 도움이 될 정도로 업킥이 없으신 거예요. 네. 아마 한팔 접영하면 이 업킥이 잘 돼요. 네. 그래서 아마 한팔 접영할 때는 잘 되시고 아. 두 팔로 하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영상이 좀 많이 짧아요. 많이 짧아서 다 확인할 수 없지만 이분은 업킥만 고치셔도 어마어마하게 빨라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되게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체육대회를 한번 경험해본 후 선수들처럼 50m 무호흡 자유형을 연습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30m까지는 수월하다 싶은데 그 이상은 호흡 욕구를 이겨내지 못하고 숨을 아주 크게 들이마시는 바람에 속도가 훅 죽더라고요. 무호흡 거리를 늘려가기 위한 좋은 팁이 있을까요? 50m로 무호흡으로 하는 게 선수할 때도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면 좋은 방법이죠. 어차피 50m 하는 거는 산소가 필요가 없는 경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 50m에 40초 이상 가시는 분한테 산소가 필요하죠. 예. 근데 아마 50m에 뭐 무호흡을 도전하신다면 아마 30초 안짝이나 아니면 고원절이 되시는데 네. 그 정도의 속도라면은 산소가 필요 없는 정도예요. 50m라서 산소가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더 중요할까요? 시간이 더 중요하죠. 예. 만약에 100m도 단거리거든요. 네. 근데 100m에 3분이 걸려. 그거 같은 단거리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무호흡에 도전하시면은 기록이 상당히 빠르신 분인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잠시 좀 빠져가지고 프리다이빙 해보셨어요? 네. 그 프리다이빙 호흡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호흡을 오랫동안 참는 것도 있는 것 맞아요. 같은데 다이내믹. 그거 세계 신기록 몇 초인지 아세요? 호흡만 참는 거요. 나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0분이 넘는 걸로 알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인간이 한 번의 호흡으로 20분을 넘게 호흡할 수 있을까? 프리다이빙의 메커니즘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산화탄소의 내성이 생겨서거든요. 호흡을 한 다음에 호흡 욕구가 나오는 그 메커니즘이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높아지면은 이산화탄소가 자극한 호르몬이 있겠죠. 네. 예, 그걸 자극해서 뇌에서는 고통을 줘서 결국은 호흡하게 만드는 건데 네. 호흡을 참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산화탄소 농도에 적응하는 거거든요. 그 방법 뭐가 있겠어요? 적응 훈련을 해야죠. 그렇죠. 참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뭐 어떤 어마어마한 꿀팁이 있다는 거는 너무 부차적인 얘기인 거예요. 예. 젖산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뭐 운동을 하면 젖산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 시합 기록 때 막 하는 걸 수영 선수들은 젖산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젖산 적응 훈련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젖산하고 속도하고 비례하거든요. 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젖산은 올라가요. 네. 젖산에 적응한다는 얘기는 스피드를 더 빨리 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운동이라는 거는 내성이에요. 네. 무호흡으로 가시는 분들도 처음에 호흡을 어떻게 한다 뭐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거는 자주 하면서 그 고통에 적응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막 꿀팁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떤 방법을 하면 한 번에 된다? 글쎄요. 그게 과연 근본적인 해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마찬가지 아닐까요? 피디님도 영상을 만드실 때 무슨 뭐 누군가는 뭘 할 때는 많이 해보면서 익숙해지는 거가 그렇죠. 근본적이잖아요. 맞아요. 특히 이 무호흡은 마찬가지예요. 많이 고통을 느끼세요. 그러니까 운동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즘 유튜브가 발전했으니까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과연 그런 방법들이 통할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무식해 보이지만은 저번에 무슨 천인삼종 하는 예능이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서 5km를 뛰는데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하니까 그럼 10km 뛰세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무책임한 어떤 답변이 같지만 되게 근본적인 답변인 거죠.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와, 50m 무호흡 저는 진짜 상상을 못 하겠는 게 예. 프리다이빙용 롱핀을 끼고 천천히 유영하면서 50m 이제 프리다이빙에서는 다이내믹이라고 하잖아요. 예. 다이내믹을 했는데 와, 50m를 하긴 했거든요. 예. 간신히 했어요. 그러니까 턴 딱 하자마자 바로 나와가지고 호흡을 막 할 정도로. 근데 이거를 대쉬로 이산화탄소를 체내로 계속 축적을 하면서 50m를 무호흡으로 간다? 와,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저는 만약에 35초 안에 들어가는 동호회 분들이라면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한 달이요? 예. 그걸 참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생각보다 사람이 이 호흡 참는 거는요 상당히 적응이 빨라요. 단순하게 어떤 200m 할 때 뭐 어떤 구간에서 호흡 참는 거 아니면 50m는 충분히 저는 한 달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35초 안에 정도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근데 선수 애들도요 무호흡으로 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초 엘리트 애들은 다 무호흡으로 가지만 네네. 25초, 23초 나오는 애들도 호흡 한두 번 하는 선수 꽤 많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 네. 예를 들어서 뭐 23초, 24초 때의 선수분들이 한두 번 호흡을 한다. 네. 어느 타이밍이에요?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한 35m 지점에서 한번 하고 마지막까지 쭉 밀고 나가는 지점도 있고 아니면 뭐 25 지점에서 하고. 그러니까 호흡도 50m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무호흡도 있지만 내가 어디서 호흡을 한번 한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무호흡을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진 않지만 네. 한 가지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호흡을 하신다면은 내가 어느 구간에서 호흡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구간에서 호흡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계획적으로 해요. 예, 무조건 하다가 힘들 때 해야지 그거는 전략이 아니죠. 아. 예, 그러니까 내가 어느 구간에서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들어가는 게 하나의 또 전략이기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수영 3년 차인데요. 호흡이 아직도 힘들어요. 내뱉는 걸 잘 못하고 참다가 고개 돌리면서 내뱉는데 100m만 해도 힘들어서 몸이 경직되고 힘이 들어가고 호흡 참게 되고 빨라지고 이 수력의 총체적 난국입니다. 챗GPT에게 질문해보니 입으로 내쉬라고 나오더라고요. 입이 주가 되고 코는 부수적으로.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서 여러 번 반복 질문해도 입으로 뱉으라는 거예요. 외국 자료를 찾아서 보여주는데 수영은 코로만 내뱉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입으로 뱉는 연습하기 전에 질문드려요.
입으로 내뱉는 게 맞는 건가요? 입으로 내뱉어야죠. 이거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찍으신 네. 영상을 업로드를 하기 전에 올라온 질문이 맞아, 아닐까. 맞아. 얼마 전에 코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입으로 내뱉어라. 입으로 먼저 다 뱉는 게 아니고 코로 뱉다가 마무리를 입으로 해야지만 된다. 혹은 코하고 입하고 같이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건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고 네. 일단은 코로 하다가 마무리를 입으로 꼭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또 새로운 공기가 다 들어가고 근데 생각보다 이거 못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호흡을 참고 있고 아니면 물 위에서 뱉고 마시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음. 저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고개를 꺼낸 다음에 뱉고 다시 들이마시는 게 음파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것도 조금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교육이 언어에 따라서 사실 뭔가 이게 사람의 사고가 조금 결정되는 게 음파라고 하면은 뭔가 입으로 파고 뱉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호흡에 관련돼서는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웬만하면 우리 수영량이 정답이 없어요. 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 방식이 좀 아닌 것 같아도 어떤 사람한테 그게 더 통하고 네네. 그래서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게 수영의 이론인데 이 호흡만큼은 네. 절대로 참고 뱉어라 네. 아니면 뭐 물속에선 참고 위에 나와서 뱉고 마셔라 뭐 네. 그런 얘기가 생각보다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조금 거르고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는 맞아요. 근데 또 수영이라는 게 진짜 너무 방법이 많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얘기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이 호흡은 절대 참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무조건 잘 뱉어야 돼요. 네, 잘 뱉고 입으로 예. 마무리해서 뱉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스터즈 대회에 자주 참가하고 있는 20대 남성입니다. 경기 시작 전까지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소집실부터 저지, 긴 바지 등을 입고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시작 직전 탈의를 하고 몸이 따뜻한 상태로 찬물로 스타트를 뛰면 몸에 힘이 안 들어가고 숨도 막힙니다. 팔이 돌아가기는 하는데 힘이 안 들어가 물이 다 빠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찾아보니 콜드 쇼크라는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50m 경기보다 턴 후 몸이 좀 풀리는 100m 경기에서 기록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게다가 운동 중간, 운동 후에 기록을 잴 때는 25.8에서 3회 호흡하지만 경기 때에는 26.4에서 26.7 정도로 5에서 7회가량 호흡을 합니다. 심지어 숨이 너무 막혀 20m도 못 채우고 첫 호흡을 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서 대회 때마다 늘 아쉽습니다. 주변 선수들에게 물어보니 보조풀에서 가벼운 인터벌 직후 출전한다고도 하고 줄넘기를 해서 심박을 올린다고도 하는데 마스터즈 대회에서는 보조풀 사용이나 줄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몸을 데피고 콜드쇼크를 없애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시합장에서 옷 입고 대기하다가 들어가면은 갑자기 물이 차가워지면서 거기에서 적응이 안 돼서 갑자기 호흡이 확 막히는 그런 현상들인데 가끔 가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오픈워터 하시는 분들은 더 크게 느끼실 거예요. 네. 갑자기 들어가면은 깊이가 보이지 않고 시커멓고. 시커멓고 물은 더 차갑고 확 오는 어떤 불안정한 신경계가 흥분한 상태 그 상태를 얘기하는데 요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문제들은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하고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요 이거를 극단적으로 못하는 선수도 있었어요. 네. 이 선수는 뭐냐면은 물에 들어가기 전에 수영장 물 있죠. 네. 물을 몸에 뿌리고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보통 시합 뛰기 전에 옷 벗고 앞에서 대기하잖아요. 네네. 이런 영상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많이들 하시잖아요. 많이 이렇게.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죠. 어...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보통 워밍업을 하고 바로 기록을 재면 또 잘 나오는 선수가 있어요. 네. 근데 꼭 한번 몸이 마른 다음에 하면 기록이 안 나오는 선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현상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코치들이 무계획적으로 갑자기 선수한테 워밍하기 전에 50m 기록 하나 재자고 해요. 그래서 수영복을 입게 하고 네. 바로 워밍도 없이 처음부터 물속에 들어갈 때부터 재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적응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문제는 저희 수영 쪽에서도 현상들이 너무 자주 나타나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가 없을 정도로 물을 많이 뿌려보세요. 그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왼쪽 호흡할지 오른쪽 호흡할지 결정할 때 네. 오른쪽 눈잡이는 오른쪽으로 왼쪽 눈잡이는 왼쪽 호흡을 하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왼손잡이에다가 눈은 오른쪽 눈잡이인데 그럼 오른쪽 호흡을 하는 게 맞는지요? 자유형할 때 왼쪽으로 호흡하고 있는데 호흡이 아직도 좀 이상하다고 지적받고 있어요. 5년 정도 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오른쪽 호흡을 하는 게 더 맞는 건지요? 지난번에 저희 뭐 이게 손 모아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예측이나 추측이나 어떤 그런 방법이지 무조건 해야 되는 방법은 아니에요. 맞아요. 예. 저도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예, 이게- 무조건 해야 되는 방식은 아니고 저쪽이 유리할 확률이 높다
있다라는 네.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오른쪽에 나왔는데 왼쪽으로 호흡하고 있다. 근데 이게 편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본인이 가장 편한 쪽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쪽으로 해보면 되고, 네. 그리고 가끔가다 그런 경우는 있어요. 내가 지금 오른쪽이 편하긴 해요. 근데 왼쪽으로 하면은 되게 불편한데 수영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꽤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선수애들한테 양쪽 호흡을 다 시켜요. 네. 그래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적응해서 지금 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막상 왼쪽은 적응이 안 돼서 불편하지만 수영이 좋아진다면 그쪽이 맞는 거예요. 아하. 예, 무조건 편하다고 맞는 건 아니고 네. 수영이 좋아지면 맞는 거예요. 아, 예, 그렇게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호흡을 들이마시려고 해도 마셔지는 것 같지 않아요. 킥판 잡고 발차기만 해도 호흡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자유형 호흡도 들이마신다고 마시는데 항상 숨이 부족해요. 뭐가 문제인 걸까요? 뱉어야 돼요. 그쵸? 예,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고 뱉어야 돼요. 네. 물을 무서워해서 자유형으로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물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겨내고 싶어요. 예, 자주 가세요. 그렇죠. 네. 너무 이렇게 성의 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답이죠. 그게 좀 답이긴 해요. 네. 우리 저번에 한번 영상 중에 물이 무서운데 어떻게 하면 되냐 했을 때 저희가 답변을 지금까지 잘 이겨냈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물론 질문이 짧아서 어떤 경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정말 이겨내고 싶다면은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옆에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흥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은 허리까지 내일은 가슴까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네. 10m만 20m만 그렇게 해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가시다 보면 분명히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 자유형 할 때 4번 스트로크에 한 번 호흡하는 경우에는 4번 스트로크 동안 길게 호흡을 뱉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스트로크 할 때 뱉는 게 좋을까요? 스트로크 4번이요. 얼마큼 시간을 잡아먹냐예요. 만약에 스트로크 4번이 짧게 간다면은 뱉고 마셔야 되죠. 근데 스트로크 4번이 좀 길다면은 참았다가 뱉고 마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 4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큼 오랫동안 내가 돌리고 있냐, 그게 좀 중요한 거예요. 아. 그래서 무조건 호흡은 뱉고 마셔야 돼요. 네. 어떤 동작을 하든 간에 뱉거나 마시거나 둘 중에 한 가지인데, 호흡을 안 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처음에 참는 동작이 조금 추가가 돼요.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참았다가 뱉는 게 더 효율적일지 아니면 계속 뱉는 게 효율적인데, 일단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다 뱉어보세요. 근데 뱉다가 더 이상 못 뱉을 것 같은데 아직 내 스트로크 2번밖에 안 했다? 그럼 참았다 뱉어야죠. 아, 네. 알겠습니다. 53살에 수영을 처음 시작해서 지금 20개월이 됐어요. 영법은 다 할 줄 아는데 체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자유형은 200m 돌면 숨이 차고 저병은 50m가 맥스예요. 체력을 올리는 방법이 있나요?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건성으로 답하는 것 같지만, 체력을 올린다는 거는 체력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테크닉을 좋아지면 테크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목적이 있으면 목적에 맞는 방법으로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체력이 좋아집니다, 저렇게 하면 체력이 좋아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보다, 일단은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운동을 먼저 하는 것보다 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기초 지구력을 먼저 키우는 게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죠. 네. 근데 기초 지구력을 하든 고강도 지구력을 하든 간에 어쨌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기본적인 양은 채워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문제 낼게요. 지구력이 가장 잘 발달되는 운동 시간이 과연 몇 분일까요? 시간이요? 예, 얼마나 지속적으로 해야 발달될 수 있는 폭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발달시킬 수 있는 100%의 어떤 효과를 채울까? 생각보다 짧을 것 같은데요? 예. 한 20분? 20분. 이것도 맞는 얘기도 한데, 네. 기초 지구력, 예를 들어서 무사적 지점 이하의 강도는 2시간이래요. 2시간이요? 예, 2시간이에요. 네. 근데 1시간만 해도요 99% 채운대요. 아, 그래요? 네, 1% 때문에 2시간을 하는 것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구력 섹션이라고 하는 어떤 훈련 메인 세트 같은 경우에는 4,000m에서 1시간 그 정도로 설정을 하거든요. 4,000m 1시간이요? 예. 선수들은 앞에 또 1시간 정도 아니면 뒤에 몇 번 다른 운동을 하기 때문에 네네. 총 운동 시간 2시간 반, 2시간 되겠지만 네. 지구력을 위한 훈련을 한다면 약 1시간에서 4,000m? 네. 그 정도로 약간 설정을 해요. 물론 이제 어린 선수들은 더 적고 네. 더 기능이 좋은 사람들은 더 많겠지만은 그 정도는 해야 돼요. 근데 기초 지구력은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에서 물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다 포함시킬 수 있잖아요. 네네. 워밍을 해도 힘들고 킥을 차도 기초 지구력이기 때문에 네네. 1시간 정도는 해줘야 이게 효과가 있지, 기초 지구력을 키우려면. 근데 만약에 스피드를 키운다 그러면 1시간까지 필요 없죠. 20분도 그렇죠. 충분해요. 네. 예, 그래서 기초 지구력을 먼저 키우고 그 다음 걸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시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있어요. 우리 엘리트 체육이든 체력을 키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스피드를 높이고 그 다음에 거리를 늘리든, 가는 거리를 늘리고 그 다음에 스피드를 향상을 시킨다. 이 두 가지가 뭐가 맞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거리를 늘리는 게 아마 생활체육에서는 조금 더 효과적일 거예요. 생활체육을 하면서 예. 제가 느꼈던 어떤 개인적인 팁이랄까요? 그러니까 운동량을 늘려라 예.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이 개인의 의지로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올리고 싶은데 체력이 안 되는 걸 어떻게?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병을 50m도 잘 못 가겠어. 그러면은 보통 코치님들 그러죠. 그럼 200을 해. 그 200을 적응이 될 때까지 하게 되면은 50m는 쉽잖아. 그게 맞죠. 맞는 그렇지. 말이긴 한데 200을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헬스에서도 혼자 하면은 잘 안 나오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짐브로라고 하죠. 짐브로. 같이 해주는 동료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 확실히 운동량이나 그런 수행 능력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요즘에 이제 수영 동호회들이나 이런 것도 모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나가면 확실히 내 능력 이상으로 되게 심박수도 많이 올라가고 어떻게든 좀 따라가려고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방법을 써보시는 건 어떨까? 이거는 정말 생활 체육인의 시선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경기는 개인이지만 훈련은 단체예요. 아, 그렇죠. 예, 무조건 단체로 훈련하는 게 상당히 이점도 있어요. 네. 예, 물론 개인 레슨을 받아서 세밀한 어떤 테크닉을 연습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단체로 연습을 하시는 게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게 훨씬 유리하고, 맞아요. 요즘에 러닝도 러닝 크루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km 뛰고 싶은 거를 10km, 20km 뛰게 되고, 맞아요. 수영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거. 네. 그게 곧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같이 운동하는 것 자체가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것도 있지만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으쌰으쌰에는 어떤 사회적인 활동도 되지 않을까. 맞아요.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생기고 더 활력이 생기고 네. 약간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 오는 약간 그런 느낌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고 좋아지려면 네. 어떤 그런 크루 같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겨서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토요일날 스피드 향상 수업을 개강을 해서 그런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생활체육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고통을 한번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동호회 분들끼리 모이셔서 같이 수영하면서 네. 사실 정보 공유도 많이 하고 지금 이렇게 나왔던 질문들에서 서로 어떤 질문과 답변을 할 수도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이 더 코리아 스위밍이라는 되게 좋은 유튜브 채널이 있다 이런 정보 공유도 할 수 있고 예. 그렇잖아요. 수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토요일날 뭐 동호회별로 오셔도 되고 개인별로 오셔도 되니까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시면 저희 DM으로 주시면 우선 등록을 먼저 시켜서 그 다음에 개강을 하려고 하니까 네네. 먼저 DM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지금 듣고 지금 답을 했는데 네. 제가 답을 좀 잘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